스타트. 하지 마세요. 어차피 뒤통수부터 이미 나왔어, 저 영상에서는. 원래 이거 여러분 핸드폰으로 조정이 가능해서 좀 멋있게 보이려면 여기서 딱 누르고서 그냥 이렇게 딱 제자리에서 시작하면 되는데, 아니면 그냥 나중에 편집을 하면 되는데 귀찮아요. 뭐 누가 본다고 이거를. 자, 일단은 여러분 드디어 방학이 끝났습니다. 한 학교 빼고요. 그 한 학교는 아직 한 달이 남아있죠. 네, 네. 부러워할 게 없는 게, 그 한 학교는 N중은 대신, 니네는 상관이 없다. 2학년 애들이 이제 난리죠. 작년에 예송이 경험해봤죠? 자, 새해 보신각 종소리 뭐 하면서 들었어요? 시험 공부. 예, 내신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크리스마스도 직전 보관과 함께 했던 기억이 나죠? 딱 1년 전이야, 니네. 1년이야, 6개월 전이네. 이런 거. 자, 이번에 너님 학교의 후배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될 텐데, 걱정이네요. 그런 거 못 견디는 애들일 것 같은데. 예. 참, 그 얘기인 즉슨, 저는, 예. 3년째 그러고 있어요, 지금. 2년 전에는 신송중학교가, 작년엔 쟤네 학교가, 올해는 니네 학교가. 혹시 윤아야 작년에 2학기 때 나 기억하니? 되게 무서운 사람이지 않았어, 그때는? 매일이 날카롭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때는 제가 몸무게가 지금보다 4kg가 더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 안 나? 그럴 때 있었던 거 같아요. 작년에가 그랬고, 작년에 그래서 내신이 8월 말에 시작해서, 작년에 또 신정 대개시험 빨랐잖아. 9월 20일. 그래서 8월 요때 내신 시작했을 거야, 아마. 내신 시작해서, 니네가 내신이 언제 끝났지? 1월 5일? 니네 1월 4일, 5일이었지. 1월 5일까지 내신이 끝난 적이 없었어. 8월 말서부터. 그때 버린 성격을 지금까지도 못 버리고 있어요. 왜? 어디 봐? 꼬아? 아니요. 자, 일단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여러분 방학 동안에 좀 저희가 했던 것들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비문학을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고등학교 비문학 문제 푸는 방법들, 그리고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주로 인문학에 관한 것들을 했고, 오늘까지 하면 인문학도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있는 것들.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뭘 하면 돼? 사회 분야로 넘어가서 경제가 나오겠죠. 예, 이제 경제로 넘어갈 거고요. 벌써 흥분되죠? 자, 그 다음에 문법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했듯이 2학기에 나오는 문법 제일 중요한 요소를 방학 때 끝내놓겠다라고 해서 오늘까지 하면 사실상 끝이 나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있는 거. 오늘 홍보 확인해 보면 되니까, 있는 거에서. 그럼 문법도 어느 정도 준비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문법은 뒤에 뭐 남았어? 높임법, 피동, 사동 같은 거 남았죠? 자, 그 부분만 하고 나면 거기에 중세국어 남아있죠. 중세국어만 제가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11월 정도에만 좀 정리해주면 사실상 여러분들 수능 국어 문법도 완성이 끝납니다. 안 본 거 없어요, 이제 있는 거. 그렇게 되고 문학이야 지겹도록 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 생각에는 니네 이 다담 문제 풀어온 거가, 나는 한 20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많이 안 틀렸을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아빠는 해주는 거 보다 보니까 2시간을 해도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이런 거에. 어쨌든 얘를 하고, 그 다음에 니네 비문학 했던 거를 좀 봐주고, 그러고 원래는 이번 주에 제가 특강을 취소시켜가지고 못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고전 문학의 흐름에 대해서 하는 게 있어가지고 걔를 수업을 예비로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꽉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막 벌써 희열을 느끼네. 좋아. 이런 표정을 짓는데, 너무 그렇게 좋아하면 혈압 올라요. 얼굴 가리고 들어가세요. 저 화면에 나올 수 있으니까. 괜찮잖아? 졸려요? 좋다고요? 오늘 꽉 차 있는 수업. 성아는 이름 나와도 되는구나. 어차피 성아 오고 있다라니까 오랜만에 좀 환영해줘요. 이따 오면은 너무 그렇게 매몰차게 하지 말고. 자,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고. 참고로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드디어 휴가를 갑니다. 지금 속으로 그럼 다음 주에 수업 없어요를 지금 머릿속에 떠오를 텐데 제가 문자 좀 봐 이것들아. 문자를 보라고. 월요일부터 부모님께 맞아. 부모님께 아이스크림 사드리는 숙제는 했습니까? 했죠. 그래 그런 거 해가지고 이쁨 받으라고. 여러분 부모님이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100점 받는 거 물론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가서 할 일이고, 야 니네가 그 작은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지고 부모님한테 방학 동안 고생하셨어요 라고 하나 주는 거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감동이야. 남학생들 여학생들이 바라는 건 다이아몬드 반지예요. 기념일 챙겨주는 거 원하지 않아요. 기념일, 자, 한번 물어볼게. 생일 열흘 뒤에 다이아 반지, 그 다음에 생일 당일날 꽃반지, 어느 거. 다이아 반지. 들었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똑같아요. 여학생들도 마찬가지. 물어볼까, 남학생들한테? 자, 남학생들. 생일날 플스5. 생일 한 달 지나서 플스보다 더 올라가려면 뭐 사줘야 돼? 차. 람보르기니? 니네가 꿈이 크구나. 누가 니네한테 그런 걸 그냥 사줄 거라 생각해. 사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정도에 사줄 때는 뭘 고민해야 돼?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날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사주진 않을 겁니다. 뭐 너한테 이거 해외 갈 때 이거 전달만 해주면 돼라고 뭔가 가방을 전달해 준다거나 그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들 조금 쉬는 시간을 가져올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목요일 날은 출근을 하게 될 거예요. 사실상은 월, 화, 수. 근데 원래 월, 화 쉬었으니까 월, 화, 수, 수요일 하루 더 쉬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아직 아무것도 예약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내일서부터는 조금 반값도 좀 싸지지 않겠어요? 방학이 끝났으니까. 방학 끝나고 이제 저 같은 이상한 사람들만 이제 놀러 가는 케이스가 됐고, 제가 얼굴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다음 주에 온다. 그러면 바다를 간 거고, 여자친구 손잡고 바다 간 거고요. 만약에 제가 얼굴이 그대로다. 그러면 혼자 모텔방 들어가서 넷플릭스 본 거를 아시면 됩니다. 더 시원할 수 있어요. 넷플릭스 보면서 치킨 뜯으면 돈도 적게 들고 좋지 뭐, 있는 거. 지들은 연애하는 줄 알아. 꼭 남고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웃은 친구들 있는 거. 꼭 남고 가세요. 송도구 좋다. 송도구 주변에 가시면요, 자연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가까운 여고 10분 걸으셔야 돼요. 송도구에서 제일 가까운 여고 어디야? 옥년여고. 갈 때 버스는 같이 타고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공고는 옆에 인천여고 있습니다. 버스 타고 갈 때 같이 타고 가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연수고 가시면 연수여고랑 가깝고요. 근데 송도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가깝지가 않죠. 해송 혼자 따로 떨어져 있고, 신송 따로 떨어져 있죠. 연송 떨어져 있죠. 연송 가면 포고에 다니는 여학생들 만날 수는 있겠네. 되게 지금 포고 비하웃음. 너 뭐 포고 여학생들에 대한 뭐가 있어? 아니요, 없는데요. 그냥 이거 의도가 없기에는 웃음소리가 너무 찐한데, 찐득한데 있는 거에서. 혹시 이 아이 학생 저기 그 연애하던 학생 그 이름 나 기억나는데 차마 저기 이름 못 하겠고, 그 학생 혹시 포고 간다 그러니? 예? 몰라? 그 나도 알 것 같아. 자, 여러분들 분위기 쌓여졌어. 미안해서 미안해요. 나 그런 의도는 아니고, 예전에 네가 장난으로 하길래 좀 이제 마음이 편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어떤 거요? 아니야. 멈출게 있는 거에서. 자, 여러분들 지난주 과제가 여러분들한테 나갔던 요 문제집이었습니다. 다담 언어와 매체 800제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면서 좀 놀라지 않았어요? 여기 문제 오른쪽 위에 보면
얘가 몇 년도 문제가 나오는 게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이름 그냥 부르자. 아우 답답해 있는 거여서.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잠깐. 지훈아, 여기 몇 학년 문제들이 들어가 있니? 안 봤지? 민지야, 몇 학년 문제? 그냥 수능 문제예요. 그냥 다이렉트 수능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온 수준이 그냥 중학교 거 내신 보는 수준 절대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거 위주로 나간다고 얘기했었어요.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풀어보고 채점 좀 해와, 아저씨. 내가 지금 채점 바로 빨리 지금 해. 뒤에 있는 거 확인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문제 요거 뒤에 거 뒤를 부분을 보시면 정답률도 있어요. 몇 프로 있는지. 예. 혹시 내가 틀린 문제에 나만 틀렸나 아니면 나만 바보인가 좀 의심될 때는 뒤에 가서 정답률을 보시면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채점을 안 해오는 친구들이 왜 이리 많냐. 그럼 답안지를 왜 줬겠니? 여러분 2학년 부모님들은 답안지 주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왜요? 답지 보고 뺏긴다고. 내가 근데 그거를 정말 대단한 아이를 발견했어. 왜요? 답지를 보고 뺏겼는데 네. 안 들키기 위해서 틀린 거는 또 틀린 답을 해놓고 틀렸다고 표시까지 해요. 정성이 대단해.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그것마다 고쳐져 있어. 틀린 문제만 답이 원래 있던 거 답을 체크했다가 다른 걸로 바꿔놨어. 미치겠다. 그럴 거면 그냥 여러분 과제 안 해오면 나한테 잠깐만 너 아저씨는 왜 지금 이거밖에 안 꺼내고 있죠?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그건데요. 그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없어요. 이거 있고. 잠깐 저 화면 좀 잠깐 저거 녹화 멈췄다 가도 되죠? 저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가방에서 건드린 적이 없는데. 저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럼 과제가 왔을 때 도대체 이 과제는 뭔가요를 물어봤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 오늘 즐겁게 수업하고 싶었는데. 제가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여러분 반은 특별히 과제가 나갈 겁니다. 원래까지 없었어요. 네. 뻥이야. 그냥 과제 미리 예고합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이거를 하려고 그랬어. 아이고, 이거 아니라. 원래는 오늘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얘를 하려고 했었어요. 작년에 3학년 졸업생들 수행평가 준비시킨다고. 다큐멘터리를 동안 토론. 아니요? 자, 이거 뭐 같아요? 이게 뭐예요? 문장의 품사, 명사, 조사, 명사, 조사, 형용사. 그리고 그 아래다가 문장 성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적으시고, 걔가 무슨 절로 안겨 있다. 대등하게 이어져 있다. 이것까지 파악하시는 문제입니다. 와. 얘를 연습하시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총 몇 문장? 와. 지린다. 이렇게 많아요. 총 70문장입니다. 우리 마이크 성능이 꽤 좋아서 저런 잡소리가 다 들어가거든요. 예전에 이 군이 이상한 얘기하는 것도 다 들어갔어. 이거 먼저 할까? 이따 시간 남으면 얘를 하겠습니다. 안 남았으면 좋겠네요. 안 했으면 좋겠어? 안 남았으면 좋겠네요. 안 남았으면 좋겠다고? 그럼 제가 말을 천천히 걷기 뭔지 모르는구나. 지금 내가 뭘 했는지. 미안합니다. 자, 제 원래대로 들어가죠. 자, 문장의 짜임이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풀어온 문제는 총 30문제고요. 어제 6시 반 친구들 4명이 왔는데 그 4명 중에서 제일 많이 맞은 친구가 딱 하나 틀렸어요. 네? 응? 말이 되나? 네, 말이 되죠. 왜죠? 왜냐면 원리만 터득하면 금방 쉽게 가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했을 거라고 봐. 지금 유나 표정 봐봐.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이런 표정이잖아. 누가 봐도 저 열정적인 커리어 우먼의 자세. 그 정도로 나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표정이잖아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자신감 있는 표정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r expression. Yeah. 자, 1번 134번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있는 거. 여러분 여기 보시면 9월 평가원 14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학년이 안 적혀 있으면 몇 학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3학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있는 문제 여러분 90%가 고3 문제인데요. 보니까.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단 문제집은 수능 얘를 다 풀 수 있으면 수능에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야.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3이잖아. 할 수 있어요. 자, 134에서 일단 138쪽 페이지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받아주고 그거에 대한 해설까지 다 들어가 볼 텐데 자네는 왜 그런 표정을 짓지? 숙제가 앞장이 뜯어져 있고 뒤에부터 풀었다라는 좀 특이하게 문제들을 푸시네. 아주 진짜. 니네 지난주에 나를 기억한다라면 지금 내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저를 힘들게 했던 그 당사자는 놀러가 있고, 지금. 자, 일단은 첫 장에서 질문할 거. 몇 번? 자, 136번. 자, 그럼 일단 134번부터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21년도 9월 평가원 14번 문제.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송중학교, 능어대중학교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이단원 수업하면서 부담을 크게 안 주죠. 그리고 누구 학교를 놀려? 신정을 놀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신정중학교가 보통 2단원을 수업했을 때 보통은 뭘 계속 잠깐만 저 화면 왜 이렇게 나 시커멓게 나오지? 네? 선생님 보여요? 아니 이 정도로 시커멓지 않았는데? 잠깐만요. 이거 이러면 다시 해야 돼. 잠깐만. 제가 아파 보이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되게 이미지 신경 쓰는 거 알아요? 저 누구니? 지금 내 한 거. 고급 설정. 화면. 일반. 맞추게요. 여기 있다. 이거 뭐예요, 저요? 아이케어 하지 말고 어떻게 해? 줘봐. 이런. 됐어. 어차피 니네가 화면 볼 때는 크게 차이 안 나지. 여러분 나이 들어봐요. 이거 뭐야 이거? 한 살이라 조금 어려 보이고 싶어. 저 지금 보니까 아까보다 얼굴 훨씬 어때? 박죠? 아까 시커멓더라고. 그럼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아까 그걸 또 하라고 와가지고 자 이제 방학이 끝났습니다. 있는 거 됐어. 자, 이 문제가 신정중학교에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가능한 이유가 뭐였냐면 자, 뭐가 같이 나오기 때문이야? 네, 품사가 나오기 때문이야. 그래서 2년 전까지는 신정중학교는 품사를 따로 수업을 해주셨어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게 여러분 막 이렇게 해서 지금 니네 기분은 그렇잖아. 아유 저런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나중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은 거야. 선생님들이 그만큼 열정을 갖고 해주는 거고. 그렇다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열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농담이야. 이거 나중에 문제 발언 돼가지고 학교에서 항의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에게 품사를 이해를 할 때 우리 봄에 한번 해줬던 이유가 그 이유도 있는 거고. 자, 품사를 봐야 돼서 자, 얘는 명사 뒤에 뭐가 붙어서 여러분 이런 거 풀 때는 이런 거 좀 적어 보셨어야 돼요. 명사 뒤에 뭐가 붙어서 조사가 붙어서 얘가 뭐가 돼? 무슨 역할을 해? 빵은 좋아한다야? 빵을 좋아하는 거야? 을 좋아하는 거죠. 뭘로 사용된 거야? 목적어로 사용된 거다. 이게 싹 다 정리가 되셨어야 돼요. 혹시 그런 거 표시하면서 푼 친구 있니? 자, 앙심상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이거 표시하면서 이렇게 분석하면서 푼 친구 없지. 근데 니네가 여전히 국어 문제의 발전이 나는 조금 늦은 것 같아라고 느끼는 이유는 내가 볼 때 니네 딱 이거 제일 그냥 많이 푼 사람, 그나마 제대로 푼 사람은 그냥 이런 정도 했을걸? 번호에다가. 이거 아니야, 여러분들. 수능 문제, 특히 문법 문제 풀 때는 여기에서 분석이 끝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왜 내가 굳이 여러분 이걸 하겠니? 여러분들 앞에서 똑같이 하라고 있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것까지만 해봅시다. 쟤는 아주는 품사가 뭐야? 애초에 부사인 녀석이죠. 자, 부사가 뒤에는 뭐를 꾸며줘? 아주 물건이야? 아주 예시야? 아주 예. 예시라는 뭘 꾸며주는 거야? 관형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른 돼서 어른이 되는 거죠. 자, 돼서라는 말 딱 오면 앞에가 뭐라는 거 생각해야 돼? 보어죠. 그럼 얘도 조사랑 결합해서 보어가 됐다. 이것까지 딱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근데 참고로 예송이나 능어대 중학교 시험에서는 품사라는 걸 묻는 거가 잘 안 나올 거예요. 이번 3학년 시험에서는. 왜? 기본적으로 문장에 대한 것만 묻기도 바쁘니까 사실은. 근데 이러고 나오면 어떡하지? 도현아, 나오면 어떡할래? 맞춰야죠. 틀려야지.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5번에도 좀 설명해 줄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기 2번을 가보세요. 자, 서술어의 자리수에 따라 주격조사의 형태가 달라지는군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니은아 기역과 리을이죠. 사촌 동생 이에 이가 있고 리을에 가면 어머니 깨서가 있어요. 자, 그럼 이따 이것만 좀 해결합시다. 이하고 깨서는 서술어의 자릿수가 아니라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예, 높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문법 개념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강사들 여기서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거 네. 비웃지 마. 자, 우리가 이하고 주격조사에는 이 가하고 뭐가 있어? 깨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하고 가는 어떨 때 다르겠어요? 선호 뒤에는 뭐가 와? 예, 선호 뒤엔 고가 오고 그 다음에 민수 뒤에는 민수는 아니고 민순이 이가 오죠. 자, 둘 차이가 뭐야? 받침이 있고 없고. 자, 받침이 있고 없고는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의 대답이고요. 받침이 있다 없다를 우리 문법적인 표현으로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종성이 있다 없다.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앞에 단어가 주어가 뭘로 끝날 때 모음으로 끝났느냐 자음으로 끝났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모음으로 끝나면 받침이 없는 거고요. 자음으로 끝나면 받침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애들을 여러분 뭐냐? 이하고 가는 그럼 완전히 기능이 어때? 똑같아요. 그리고 뭐만 달라? 형태만 달라요. 자,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불렀어? 배웠어. 예. 이 형태라는 좀 새로운 개념. 새로운 건 아니야. 니네 배운 거야. 자, 이 형태는 뭐냐면 완전히 똑같은데 환경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양만 어떻게 달라지는 걸 얘기해요. 걔를 이 형태라 그럽니다. 이와 가가 이 형태면 모두 또 다른 이 형태에 뭐가 있겠어? 을, 똑같잖아. 있는 거. 그 다음에 는. 결국 얘네는 앞에 있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비워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얘네는 앞에 받침이 있고 없고 혹은 자음으로 끝나나 모음으로 끝나나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져요. 자, 이런 이 형태를 뭐라 그러느냐. 자, 자음과 모음 뭐의 단위야? 자, 이제 문법 배운 티를 좀 내줘. 자음과 모음을 뭐라 부르냐고. 의문. 예. 그래서 얘를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부릅니다. 의문론적 이형태. 얘는
의문론적인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 그래서 의문론적 이형태. 배운 거 기억 안 나니? 이 형태는 네. 내가 그 책 꺼내서 다시 페이지를 해서 필기가 돼 있나를 확인해 본다. 밑줄이 한 줄 거져 있으면 1mm당 10대. 아, 너무 꼰대 아저씨 같잖아. 1mm당 10대 하니까. 자, 그러면 가하고 깨서는 여러분 어때? 얘도 완전히 뭐가 같아? 그렇죠. 의미상, 기능상은 똑같아. 근데 얘는 앞에 오는 단어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 앞에 낮춤 대상이 오느냐, 높임 대상이 오느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그럼 가하고 깨서는 무슨 이형태라고 부를까? 높임 이 형태. 높임론적. 의미론적. 의미로는 어떻게 알았어? 문법에서 상위에서 좀 다루는 거라서 중고등학교에서는 잘 다루지도 않는 부분인데. 국문과가 딱이야. 과학고 무슨 과학고야. 국문과 꼴? 과학국문고등학교, 국어고등학교. 국과고. 무엇이 있어보는. 있어 보이지. 가학계에서 이런 단어잖아. 자, 니네 의문을 다루면 의문론, 단어를 다루면 한자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 거기를? 형태론, 문장은 통사론이라 그래요. 그러면 단어가 달라지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얘는 무슨 논적이 되겠어? 예, 얘는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불러요. 자, 이형태라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건 아니지만 알아두십시오. 얘 시험에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잘 나와요. 그러면, 자, 복격조사 2가, 주격조사 2가가 있어요. 자, 걔네는 무슨 논적 이형태야? 형태론적. 예, 이러면 바로 낚시에 걸린 거죠. 동사론적. 복격조사 2가와 주격조사 2가는 형태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녀석이야. 이 형태는 형태가 달라야 되는 거고요. 걔네는 애초에 그냥 다른 녀석이에요. 이 형태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봐, 이렇게 걸려들어요. 이제 틀리니까 낼름 주워 먹으려고 저러다가 이제 사고를 치지. 자, 그럼 136번 아까 질문 들어왔던 걸로 넘어가 볼까요? 있는 거에서. 자, 기억 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갑시다. 잠깐만. 아, 몇 번이라고 해서 혹시? 3번 있는 거? 오.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기, 이거 위아래로 있어서 좀 힘든데. 자, 기억과 니은에서 주어는 명사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명사구가 되려면 여러분 구는 최소한 몇 개 어절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2개의 어절이에요. 그러면 잘생긴 민자가 얼굴도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럼 얘는 딱 2개의 구로 나눠질 겁니다. 하나는 앞에 주어구, 뒤에 서술어구로 나눠질 거고, 관형어 플러스 주어. 얘가 하나의 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서술절이네요. 아, 미안하네. 또 잘못됐네. 이건 또 절이네. 어쨌든 간에 이런 애를 구라 그래. 2가지 있는 거에서. 자, 그랬을 때 1번 보시오. 기억과 니은 주어구, 주어는 명사구의 조사가 붙었대. 자, 그러면 얘의 주어는 뭐야? A에서 빵은이야, 동생이야? 동생이가 주어죠. 근데 얘 구야 아니면 그냥 주어 하나만 있는 거야? 문제가 되고. 134번 거에서 본 거야? 생방송의 묘미예요. 그래도 고마워. 설명 다 하고 나서 선생님 근데 그거 아닌데요. 그거보다는 이게 낫지. 드디어 나도 일을 끝냈다. 주어가 뭐야? 내가야, 나도야, 내가야, 이거. 자, 그럼 저희 앞에 드디어 있으니까 제가 구 아닌가요? 자, 조심할 게 있어요. 드디어가 꾸며주는 게 뭐야? 드디어 일을 끝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끝냈다라고 좀 정확하게. 드디어 끝냈다예요. 그럼 얘는 나도라고 연결되는 구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얘 구가 안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니은. 기업과 디귿에서 격조사가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 자, 보세요. 나, 도가 지금 주어를 만들어줬고, 디귿에서는 신임 장관, 은이에요. 자, 여러분 조사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습니다. 자, 격조사는 딱 그 자격만 부여하는 거였어. 그럼 주격조사는 뭐가 있었어? 이, 가, 깨서, 그 다음에 기관명에 붙는 에서. 자, 이 녀석만 격조사라 그러고, 이렇게 다른 의미를 더해주는 녀석들은 무슨 조사라 그래? 보조사. 그런데 거기 2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격조사가 결합해서 주어를 만들어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잘못된 거죠. 보조사가 결합돼서 주어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디귿 볼까요? 자, 니은과 디귿에서는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이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니은도요. 어두운데 주체가 뭐야? 바깥이 어두운 거고요. 그 다음에 참석하는 거의 주체가 장관이 참석하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네요. 자, 이거 다시 기억하세요. 주어는 서술어의 뭐라? 주, 체. 그럼 목적어는 서술어의 대, 상. 예, 이거 외워두라 그랬잖아. 주체, 대상. 그 말 표현 외워두십시오. 자, 다음 7, 8번에서는요. 자, 여러분 138번 가보세요. 질문 안 하는 건 다 맞춰서 그런 거야? 자, 나머지 거 이거 여러분 기억 같은 경우는 가던, 가는, 갈바다. 자, 우리가 관형사형 어미 은는을 더니 뭐를 표기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라는 게 여기 들어오죠. 은는을 던 과거. 그 다음에 새로운, 예쁜, 달리는 얘는 새롭다라는 형용사, 달리다라는 동사 뒤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다른 품사가 뭐가 되는 거야? 관형어가 되는 녀석인 거죠. 자, 이런 관형사를 관형어를 됐고, 아니야. 됐고. 그 다음에 얘는 대학생이다에다가 서술격조사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인이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 자, 여기 요것 때문에 질문 설명해 주려고 그랬던 거야. 온갖 새 물건들이에요. 자, 관형어는 뒤에 오는 뭐를 꾸며주는 거야? 체언을 꾸며줘요. 그러면 온갖은 뭘 꾸며주는 거야? 물건을 꾸며주는 건데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장난쳐? 온갖이 새를 꾸며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여기다가 온갖 대신에 여러분 아주라는 말을 하나 넣어볼게요. 자, 아주는 품사가 뭐야? 부사. 자, 부사는 관형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부사는 관형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근데 관형사는 관형사를 꾸며주지 못해요. 관형사는 오로지 체험만 꾸며줍니다. 그래서 온갖 물건, 새 물건.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저, 이, 그, 저 같이 붙는 녀석은 무슨 관형사? 지시관형사. 두는요? 수관형사입니다. 자, 이거에도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자, 저, 두, 지시관형사와 뭐가 있어? 수관형사가 있으면 뭐가 먼저 나와야 돼? 한번 말을 해보자. 자, 그하고 새로 바꿔보세요. 새 그 남자. 말 돼, 안 돼? 네. 안 되지. 그 새 남자. 돼요. 네, 돼요. 그러면 뭐가 순서가 먼저 온다? 지시관형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수관형사가 온다.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 여기다 하나 더 넣어보자. 우리가 관형사 종류에는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플러스 형용사처럼 쓰이는 성상관형사라는 게 있었어요. 예쁜이란 말을 넣어볼까? 여러분, 저 두 예쁜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뭐가 말이 되는지. 저 예쁜 두 남자요. 저 예쁜 두 남자예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 지시관형사, 그 다음에 성상관형사처럼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 수관형사 들어옵니다. 요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하니까. 자, 넥스트. 여러분 139번을 틀린 친구 있다라면 진짜 반성하시고 물구나무 3번 해서 텀블링하고 내려오셔야 돼. 치워봐. 허허, 이걸 틀린 거면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거 자체를 이해 못할 가능성이 큰데. 자, 여러분 관형어를 만드는 방법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처음부터 뭐 했던 녀석들? 그냥 관영. 네, 그냥 관형사였던 녀석들. 자, 두 번째는 동사나 형용사에다가 뭐가 붙는 녀석들?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 던이 붙어서 만들어지는 경우. 자, 세 번째, 관형사형 조사, 관형격 조사. 뭐뭐? 의가 붙어서 되는 녀석들. 자, 네 번째는 자연 보호처럼 그냥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 요 네 가지예요. 자, 그러면 얘는 애초에 새로 운이야. 자, 그럼 얘는 애초에 품사는 뭐였던 녀석인 거야? 새롭다라는 형용사가 새로 운이라는 뭐가 붙는 거야? 동사나 형용사 뒤에 은은을던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된 거고. 새는 애초에 뭐인 녀석? 관형사인 녀석. 관형사는 그대로 관형사. 자, 그다음 얘도 빠르다라는 뭐가 형용사에다가 뒤에 부사형 어미 뭐가 붙는 거? 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 요거 구별해 주셔야죠. 아저씨 때문에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졸면 어떡해요? 오 예. 고마워. 지금 네가 앉았다라면 얘를 설명해 보세요. 이 둘의 차이를. 빠르게 보자. 빠르게는 잠깐 이건 이 인권 보호를 위해서 컷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이 나오는 바람에 예. 컷. 자, 얘는 품사가 뭐인 녀석? 부사가 문장 성분이 뭐가 되는 녀석? 부사어가 되는 녀석. 빨리 모양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얘 품사 뭐야? 애초에 부사. 자, 빠르게는 품사는 뭐야? 형용사. 빠르다라는 형용사. 거기에 뭐가 결합된 거야? 부사처럼 만들어주는 어미인 이 개가 붙어서 된 거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 개가 붙어서 부사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의미의 차이. 자, 위에 거하고 아래 거의 차이는 뭔 차이니? 민재야? 우리가 문장의 짜임을 연기할 때 뭘 구별하지? 주어하고 서술어를 짜지지. 자, 위에 거는 주어, 서술어 몇 개? 주어, 서술어 하나. 자, 서술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에는 뭐가 있어? 세 가지. 동사, 형용사, 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 세 가지. 자, 밑에는 얘 품사 뭐라 그랬어? 형용사. 그럼 형용사가 있으니까 얘를 서술어로 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더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도경이가 빠르다, 도경이가 맞는다라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얘는 문장이 몇 개? 도경이가 빠르게 맞는다는 두 개. 도경이가 빨리 맞는다는 하나. 자, 윗문장으로 맞을래? 아랫문장으로 맞을래? 윗문장으로. 됐지? 더 세게 맞을 줄 알아, 두 번에. 쟤네 거에서. 오히려 음양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의외로 앞자리에 있으니까 오히려 내시아에 안 들어오는데? 노린 거야? 좋네. 자, 제가 이쪽에만 수업을 하니까 허리가 휜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와서 수업하겠습니다. 좀 더 안 보이잖아. 아니에요. 이러고 수업하면 되죠. 제가 원래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이런 거에 괜찮은데 오히려 중학교 남학생들이 되게 민감해. 어디다 손을 대요 막 이런 식의 느낌으로. 영광인 줄 알아. 나의 터치를 받는 거. 네. 지금 네가 하품할 때냐고. 과제도 안 해오고 가져오지도 않고 옷만 비싼 거 입으면 돼? 아니요. 나도 옷에 말 달린 거 입고 싶단 말이야. 자, 넥스트. 여기서 질문. 왜 혼자만 질문해? 다른 사람들은 왜 질문 안 해? 왜 감춰? 나 오늘 또 샤우팅 해야 돼? 안 돼요. 왜 감추는 건데? You know, I'm very busy.
빨리 꺼내. 빨리 꺼내. 좀 너무한다. 그럼 왜 앉아있니, 지금? 아! 장난하나, 진짜. 너네 3학년이야. 너 2주 연속으로 왜 그러냐, 진짜. 몰라. 니들 인생 니네 살아. 모르겠다. 몇 번? 41번. 자, 41번. 2024년도 수능 39번. 작년 가장 최근 수능 39번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문제 풀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에 트릭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조건이 있고요. 원래 있던 문장을 뒷문장으로 바꿀 때 어떤 조건을 적용했냐를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를 이해가 안 되는 건 괜찮은데 문제를 안 푼 애들이 훨씬 나쁜 애들인 거지. 그지? 이런 거. 문제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느냐. 자, 일단 그럼 웃는 아이가 귀엽게 걷는다. 수정 후에 달라진 점 찾으세요. 웃는 아기가 귀엽게 웃는다. 그러면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웃어? 방긋이가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귀엽게가 아니라 어떻게? 참 귀엽게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된 녀석이 방긋이하고 참이거든. 자, 방긋이는 품사가 뭐야? 뒤에 이자로 끝나면 품사가 뭐라 그랬어? 부사. 참은 애초에 뭐였던 녀석? 부사. 자, 그럼 얘는 새롭게 수정될 때 뭘 활용한 거야? 부사를 추가해서 뒤에 오는 귀엽게와 웃는이라는 걸 추가된 건데, 그럼 몇 번에 해당해? 자, 웃는이라는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서 용언의 활용형? 용언의 활용형이 아니라 뭐를 넣어준 거야? 부사를 부사어로 사용. 부사어로 쓰고. 관형어를 수가 여기 있네. 디귿이네요, 얘는. 1번은 디귿이 들어가야지. 부사를 갖다가 부사어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 몇 번이라고 했니? 틀린 거? 2번. 자, 2번도 가고 싶다. 화가가 굵은 선을 쭉 그었다. 추가된 거에다가 그럼 표시해 보세요. 뭘 추가됐어? 조금. 그 다음에 세로로예요. 자, 조금은 애초에 뭐였던 녀석? 부사. 자, 부사 뭐를 꾸며주기 위해서? 조금 선이야? 조금 굵은이야? 조금 굵은이죠. 관형어를 꾸미기 위해서 부사어를 사용했다. 그러면 뭐야? 관형어를 3번이네요. 일단 얘는 디귿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로로예요. 세로로는 뭘 꾸며준 거야? 세로로 쭉이야? 세로로 그은 거야? 세로로 그었다를 꾸며주게 됩니다. 자, 그럼 세로로가 만들어진 방법. 세로라는 명사에다가 로라는 무슨 격조사? 부사격 조사.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리을이 돼야 돼. 그럼 디귿과 리을이 갔었어야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앞문장에서 뒷문장으로 넘어갈 때 변화된 거를 추적하라는 거지. 두 군데가 바뀌었으니까. 자, 답은 4번이라 4번 가보세요. 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 자, 근데 지금 뭐가 추가되니? 전혀. 그 다음에 한순간에라는 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혀는 원래 품사가 뭐야? 전혀. 부사. 원래 부사였던 녀석이 자, 뒤에 있는 전혀가 딴을 꾸며주니 전혀가 해결을 했다를 꾸며주니 전혀 딴이잖아. 자, 그럼 딴이 뭐냐는 거야, 품사가. 딴의 역할은 뒤에 있는 뭐를 꾸며줘? 사람을 꾸며줘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 딴 사람이야. 자, 근데 딴은 모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품사가 뭐야, 애초에? 관형사인 녀석. 그럼 관형어를 꾸미기 위해서 부사를 갖다가 사용했다. 몇 번을 들어가야 돼, 그러면? 예,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서 부사를 부사로 썼다. 예, 그럼 얘 디귿 들어오시고 얘는 디귿이고 뒤에 한순간에는 뒤에 있는 뭐를 꾸며줘? 해결했다. 서술어잖아. 자, 그 다음에 한순간은 품사가 뭐야? 순간.
명사예요. 결국 시간을 나타내는 추상 명사예요. 거기에 에라는 무슨 격조사? 부사 격조사가 결합했어. 그럼 걔 리을 되겠네요. 디귿 리을로 되어 있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문제가 어려운 이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못 푸는 건 아니다.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노력을 안 하는 거다. 노력을 안 하고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는 거다. 자, 다음에 여기 자리 여기 VIP석이야. 너 몇 구역에서 봤냐? 고향에서? 지금 또 새로 오셨으니 지난주에 못 받은 거를 줘야지 어쨌든 수업을 따라올 텐데. 자, 다음에 넥스트 질문 또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야, 벌써 니네한테 싫은 소리 문제풀이 하다가 벌써 50분 지나갔습니다. 나는 이거를 2시간 내내 할 생각은 없어요. 자, 다음 넥스트. 의외로 그 다음에 문제들은 그거가 많아. 수능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다시피 서술어의 자릿수 묻는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안타깝게도 서술어 자릿수 문제는 중학교의 시험 범위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자, 예송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능어대 소리 질러. 그럼 비명이잖아. 자, 신정 고개 숙여. 자, 서술어의 자릿수는 신정만 나옵니다. 벌써 좋아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표정에서, 있는 거에서. 도경아, 웃어. 자, 다음, 넥스트. 계속 갑시다. 질문을 해, 제발. 몇 번? 142번. 별표 쳐놨네? 어제 뭐 푼 거야, 있는 거에서. 142번 가봅시다, 그러면. 있는 거. 자. 얘도 2013년도 고3 문제네요. 보기에 기억에 뭐야?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새로운 개념 또 하나, 새로운 건 아니고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가 부속 성분에는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지. 하나는 다른 뒤에 오는 체온을 꾸며주는 뭐가 있고, 관용어가 있고, 뒤에 오는 여러 가지를 꾸며주는 부사어라는 2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부속 성분은 다른 걸 뭐 해주는 성분? 꾸며주는 성분. 자, 그럼 기본적으로 꾸며주는 성분은 생략이 가능합니다만 생략이 안 되는 녀석이 하나씩 있습니다. 관형어 중에서 생략이 안 되는 건 뭐야? 자, 이런 문장이 있다 해봅시다. 과제를 안 한 학생이, 저 뒷극 세요. 과제를 안 한 학생이 땡 명이다. 자, 명은 품사가 뭐야? 명사. 자, 그런데 이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겠지.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관, 형, 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가 생략이 되면 이 문장 성립해 안 해? 안 하잖아.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세, 명이다 같은 관형어가 들어가 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얘 생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그럼 불가능한 관형어. 성아야, 불가능한 관형어에는 뭐가 있다? 명 같은 애들 무슨 명사? 물건을 세는 단위 무슨 명사? 다 알잖아. 네가 눌러줘야지, 애들. 그래야 얘네가 방학 동안에 공부 안 하고 노는 게 티가 나지. 존명사. 예, 의존명사 앞에 있는 관용어는 생략이 불가능하다라는 개념 하나 알아두시고. 자, 부사어는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에서 나왔던 거죠. 도윤이는 닮았어요. 뭐가 들어가야 돼? 한번 인생 한번 대책에 한번 까게 해줄까? 네. 그러니까 괜찮아? 누가 본다고 있는 거에서. 자, 그럼 얘가 뒤에 있는 뭐를 꾸며주게 돼 있어? 닮았다를 꾸며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이래서 무슨 부사어라고 그래? 생략이 될 수 없는 필수적 부사어.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건 뭔가 비교 대상이 있는 서술어죠. 닮았다. 또 혼자 못하는 거. 싸우다. 그 다음에 결혼하다. 사귀다. 이런 녀석들은 생략할 수 없는 누구와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있는 것들. 자,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필수적 부사어를 찾으라는 거. 그 예로만 짝지래. 자, 나는 삼촌과 영화를 보았다. 자, 그럼 빼보고 말을 해보면 돼. 삼촌 빼봐. 나는 영화를 보았다. 말 돼, 안 돼? 돼요. 그럼 얘는 필수적 부사어 아니라는 거고요. 자,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이탈했다. 인공위성이 이탈했다. 그럼 이탈이라는 건 어디에서 이탈했다라는 거잖아. 그럼 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생님을 만났어. 근데 공원에서 만났는지 학교에서 만났는지는 꼭 필요한 성분이야? 안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해. 그래서 얘가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들은 멧돼지를 잡았어. 자, 뭘로 잡았는지 꼭 필요합니까? 자, 제가 도윤이를 잡았어요. 말 돼, 안 돼? 근데 내가 꼭 뭘로 잡았는지, 손으로 잡았는지, 입술로 잡았는지 필요해? 아니요. 입술로 상상했지? 야, 나도 노력하고 있거든. 니네 보면 지금 화가 여기까지 나오지만. 자, 그 다음에 왕은 그 용감한 기사를 사위로 삼았다. 여러분, 삼았다야. 그럼 삼았다는 몇 자리 소설인지 한번 해보세요. 누가? 무엇을? 뭐로 삼다. 그래, 뭐로, 이거 아니구나. 사위로 삼다. 그럼 얘 필수적 부사어 맞죠? 예. 얘 둘 다 어쨌든 아니고. 4번 가봅시다. 이 지역의 기후는 적합하다. 자, 이 지역의 기후는 적합하다. 야, 우리 수업은 뭐뭐에 적합하다. 지금도 앞에 뭐가 들어갔어? 뭐뭐에 적합하다란 말이 들어갔어. 그러면 변홍사 에라는 건 필수적 부사어가 되는 거 맞지? 자, 그런데 나는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오후에. 야, 오전에 방문하나 오후에 방문하나 그게 큰 의미가 차이가 나는 거 아니잖아. 그럼 얘는 안 돼. 자, 마지막 선생님께서 주다. 야, 여러분, 주다도 몇 자리 소설을 생각해 보세요. 주다.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다. 그럼 세 자릿수. 누구에게. 자, 그럼 얘 필수적 부사어 맞아요. 그 다음에 5번째, 홍길동 씨는 빌리다. 자, 빌리다도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빌리다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5번만이 필수적 부사어로 연결되어 있는 녀석 되겠습니다. 얘를 지우고 말을 만들어 보셨어야 돼. 다음에 next. 딴 애들은 143번 묻던데 니네는 3번 괜찮아? 143번? 다 맞았네. and 145번. 자,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친 서술어의 문항 정보를 바르게 추출한 거. 여러분, 문항 정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여기서 나온 대로 따라가면 뭘 얘기하는 거야? 필수적 문장 성분을 추출하래. 거기서 뭐를 빼래? 앞에 있는 명사를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필수적 부사어에 들어가는 조사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야. 결국 그것 따지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되다. 요즘에, 그러니까 무엇으로 되다? 산으로 되어 있다? 맞아. 그럼 의로가 되는 거? 예, 무엇으로 되어 있다, 뭐뭐로 되다, 예,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2번서부터 그러면, 자, 넘어가다야. 넘어가다에 필요한 성분은 뭐야? 뭐에 넘어가는 거야? 무엇에 넘어가다야. 그러면 속임수에 개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 애가 들어가야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다, 똑같고, 여기도 제 꾀에 넘어가는 거지, 자연스럽게 넘어가다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분이 아니야. 있는 거. 그 다음에 3번. 나는 언니와 옷 때문에 다투기도 했다. 자, 다투다의 필수적 문장 성분은 뭐야? 누구와 다투다야. 그러면 언니와. 그래서 애가 아니라 누구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방에 지갑이 사은품으로 딸려 있다. 여기는 딸려는 뭐가 돼야 돼? 이거 잘 봐야 돼, 여러분. 딸려 있다. 사은품으로 딸려 있다야? 아니면 가방에 딸려 있는 거야? 딸려 있다라는 게 뭐야, 여러분들? 옆에 붙어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사은품으로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면 가방에 붙어 있는 게 더 핵심적인 거야? 가방에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얘가 필수적 부사어고 그 책에 딸려 있다라는 말이 필수적 부사가 돼야 돼. 뭐로 달려 있다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마지막에 옷에서 때가 깨끗하게 빠졌다. 자, 빠지는 거니까 어디서 빠졌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옷에서 빠진 거고 허옇게 빠졌다. 청바지에서 빠진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개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돼? 에서로 바뀌셔야 됩니다. 필수적 부사어를 나타내는 조사가. 얘도 2016년 9월이니까 고3 문제입니다. 자, 넥스트. 이제 1시 좀 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에 얘기한 거 치면 수업은 40분 조금 넘어요. 그 사이에 내가 소리친 게 10분? 그럼 실제 수업은 30분? 안 돼, 이렇게 수업하면. 정말 최악이야. 여러분 3학년 2학기 이런 식으로 보낼 생각이면 미리 얘기하세요. 미리 때려줄 테니까. 팔짱을 일단 푸세요. 팔짱을 끼는 자세가 잠을 자겠다라는 전조로 보겠습니다. 자, 넥스트. 151번 가주세요. 맞았니? 151번? 151번 맞았어? 그거 봐. 이게 너네 걸러지는 문제가 있어. 자, 151번을 보시면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따라 자료를 가와 라로 분류할 때 C에 해당하는 거를 찾으랍니다. 자, 그러면 A에 뭐가 들어가는지 볼까? 자, 자료가 여기 4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가는요, 여러분 보세요.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 않다. 얘는 뭐가 안겨있는 문장이야? 명사절이 있어요. 자, 명사절 하면 뭐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기가 있으니까 명사절. 이건 너무 쉬워. 근데 그 명사절이 뭘로 쓰이는 걸 봐야 돼? 목적어냐, 주어냐로 쓰이는 걸 보셔야 돼요. 성아님, 이거 배웠던 기억나요? 그러니까 저하고 다다음 주나 한번 보시죠. 다음 주는 제가 휴가가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 날 혹시 시간 됩니까? 하긴 나만 부르는 게 아니겠지? 영어학원에서도 부르고 수학학원에서도 부르겠지? 그지? 아니 말을 해줘. 뭐 내가 뭘 혼내는 것도 아니고 나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잖아. 어? 모르겠어 아직? 그럼 알려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명사절, 음하고 기가 있으니까 명사절이고 뒤에 뭐가 붙었어? 가가 붙었으니까 얘는 뭐로 사용된 거야? 주어로 사용된 녀석 체크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당에 아무도 모르게 꽃이 피어있다.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뭐뭐하 개. 이 개 도록이 붙었으니까 얘는 무슨 절? 부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동생이 오기 전에 학교에 갔다. 기죠. 기니까 무슨 절? 명사절인데 뒤에 오는 뭐를 꾸며주니? 전은 전인데 어떤 전이야? 학교에 오기 전이야. 그러면 얘는 뭐로 사용된 거야? 관형어로 사용된 명사절입니다. 마지막에 마음씨가 착하다. 동생은 마음씨가 착하다. 그러면 얘는 누가 봐도 주어가 2개처럼 보이는 뭐가 돼야 돼? 서술절이 됐어야죠. 자, 여러분 가보세요. A.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의 서술어로 쓰이는가? 자, 뭐에 관한 설명이야? 서술절에 관한 설명이니까 A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라가 들어가셔야죠. 그 다음에 나머지 라 빼고 가나다. 자,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고 있는가? 자, 체언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돼?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녀석을 찾으셔야 돼요.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거 뭐 있어? 다가 지금 관용어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C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가하고 나가 들어가야 돼. 아마
요거를 지금 찾아내질 못한 것 같아. 다 해서, 그지? 명사절이 뭐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다? 관형, 어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넥스트. 자, 이제 160 몇 번까지니까 10문제 남았어요. 자, 질문 받고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몇 번? 154? 아, 질문해도 돼. 왜, 야, 내가 안 해온 애들한테는 뭐라고 하거든? 근데 해왔는데 틀린 거에는 뭐라 안 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도윤아? 네. (154번입니다) 자,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건강의 첫걸음이다. 자,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뭐야? 명사절이죠. 하기니까. 걔가 첫걸음이다에 가가 붙으니까 뭐로 사용되어 있어? 주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자, 기억이 서술의 문장에서 명사절의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맞네요. 응? 이거 답이 너무 쉽게 나오는데? 몇 번이라 그랬는데? 2번. 자, 니은이 서술어인, 자, 니은. 실천하기가 서술어인 문장이야. 그럼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까지가 아니야? 거기에서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을 해? 자, 이거 생각해야지. 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된 계획을 세우다. 만약에 세우다라는 문장이라면 얘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맞는데 얘는 목적어가 지금 있어? 목적어가 뭐가 돼야 돼, 그러면?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다라는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뭐야? 그것을. 그래, 그것을이 돼야 돼. 요거 잘못된 말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윤아 56번. 자, 문법 수업의 일부입니다.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하,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자, 이거 전에 그거 설명합시다. 명사절은 음하고 기가 사용돼서 어떤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느냐를 따져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 관형절에서 하나 더 따져줘야 되는 거 뭐라 그랬어? 안겨있는 문장이 생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주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보세요. 내가 책을 읽는다, 형이 책을 가져갔다. 그러면 형이 내가 읽은 책을 가져갔다라고 섞이게 될 거야. 그럼 원래 있던 문장에서 책을이란 문장이 어떻게 돼? 그 문장 성분이 생략이 돼버려요. 자, 그럼 밑에는 지구가 둥글다, 나는 사실을 안다. 나는 지구가 둥글다, 는이 결합돼. 그럼 안겨있는 문장에는 생략되는 성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지구가 둥글다 하고 뒤에 오는 사실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는 내가 용어는 외우지 말라 그랬어. 니네한테 뭐라고 설명했어? 지훈아, 뭐라고 설명했니? 생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하라고 얘기했던 게 이거야. 자, 그런데 얘를 생략되는 게 없으면 앞에 문장과 안긴 문장과 뒤에 있는 사실이 뭐하다? 동격이라 해서 얘를 동격관형절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생략되는 게 있으면 얘를 뭐라 부르고? 관계관형절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럼 밑에 거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수행평가를 한 거야. 자, 기억은 안긴 문장의 체언을 생략해서 관형절을 만들었대. 그가 지은 시는 감동적이었다. 자, 그럼 여기에 생략된 문제는 그가 뭐를? 시를 지었다라는 문장이 생략된 거고, 그러면 시를이 뭐 된 거야, 지금? 생략된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체언을 생략해, 기억은 안긴 문장의 체언을, 시를 생략, 관형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A가 뭐였니? A는 A가 뭐였어? 생략된 게 있는 성분. 그럼 맞아, 안 맞아? 얘는 맞는 말, 생략된 거 있는 거. 그 다음에 니은, 나는 벽에 걸려있던 사진을 떠올렸다. 그러면 벽에 뭐가 걸려있는 거야? 사진이 걸려있다가 원래 문장이야. 그럼 얘가 생략된 거거든? 생략되지 근데 안 났다고 돼 있네요. 생략이 됐는데. 그럼 얘가 잘못된 거네요. 2번. 그래서 2번이 돼야지. 몇 번이라고 하셨는데요? 4번이요. 자, 리을. 그 사람이 나를 속일 가능성. 그러면 그가
나를 뭐 한 거야? 속였다예요. 자, 주어 생략 됐어, 안 됐어? 나를 속이래. 생략이 돼 있죠. 그래서, 아니다. 잠깐만. 맞는 말이구나. 있는 거에서. 오케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자, 157번 가보세요. 자, 중학교 수준에서는 니네한테 여러 가지 문장이 안 나오겠지만, 고등학교 가면은 순간 여러분들 이런 문장 나옵니다. 하나의 문장이 3개, 4개가 연결되어 있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자, 그럴 때 분석하는 방법 연습하십시오. 자, 이거 니네 그냥 대충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자, 일단은 그가 아끼던 뭐가에다가 지금 일단 밑줄 그어보세요. 던에다가 하십시오. 그럼 그가 아끼더니 가로를 치세요. 이 녀석이 뭐를 꾸며주게 돼 있어? 그가 아끼던 제자예요. 자, 그럼 일단 괄호 때문에 문장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자가 상을 받았, 어디에다 밑줄 그으세요? 음이에요. 자, 음이니까 제자가 상을 받았음이라는 전체가 되지. 또 하나의 전체가 돼요. 얘가 무슨 절이 돼야 돼? 명사 절이 되죠. 때문에 그녀가 그러면 알려줬다. 자, 그럼 그녀가가 문장이 뭐야? 문장 성분이 뭐가 돼? 주어, 알려줬더가 서술어. 자, 그러면 명사절이 뭐로 사용된 거야? 을이 붙었으니까 목적어. 그리고 그 명사절 안에 제자를 꾸며주는 그가 아끼더니라는 뭐가 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관형절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총 몇 개의 문장? 몇 개의 문장? 문장은 뭐의 개수와 같다? 서술어의 개수, 서술어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들어가고요. 걔네들은 각각 하나씩의 뭐를 가지고 있다? 어말어미를 가지고 있다. 어말어미에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가 있다. 자, 그러면 아끼다 하나, 받았다 하나, 알려줬다 하나. 그럼 총 몇 개의 문장인 거야? 3개가 되죠. 네. 분석돼? 여러분,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이거 연습해야 돼. 중학교도 물론 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고. 이거 돼야 돼. 이런 괄호 표시. 어디까지가 명사절이고 어디까지가 관형절이고 관형절이면 뒤에가 뭘 꾸며주는지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 아이고. 야, 그럼 봐봐. 여러분, 이 문제가 이게 분석이 되면 얼마나 쉬운지를 보세요. 자, 그렇구나. 그러면 그 중에서 문장 전체의 서술은 알려줬다. 그럼 알려줬다의 서술어는 아까 우리 분석했을 때 뭐 했어? 그녀가 알려준 거야. 그럼 그녀가 들어가야 되겠지. 맞아. 그럼 받았음의 주어는 뭐야? 받았음. 제자가 받았음. 그럼 명사절 말고 관형절도 있잖아. 관형절의 주어. 그가 아끼더니야. 그러면 여기선 누가 돼야 돼? 그가가 돼야 되겠죠. 야, 저렇게 분석해 놓으면 너무 쉬워. 자, 이제 마지막 장으로 좀 가서 마지막 장 질문 받아보고 마무리를 갈 건데 가기 전에 얘기를 조금 더 합시다. 지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심각합니다. 자, 164번까지. 61번? 62번? 자, 문법 수업의 일부입니다. 선생님이 설명에 따라 기억 밈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관형절은 아는 문장에서 관형으로 쓰이는데 관형절에는 주어가 생략된 거, 여기 나오네. 생략된 거, 목적어가 생략된 거, 부사어가 생략된 것 등이 있고, 명사절은 아는 문장에서 이런 조사성게 쓰일 수 있고, 자, 주목해서, 관형절하고 명사절만 분석하래. 자, 기억부터 해봅시다.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들이 많다. 여기선 뭐야? 약속 시간에 늦으니 뒤에 있는 친구들을 밝혀주는 관형절. 자, 생략된 성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구들이 약속 시간에 늦었다야. 그럼 친구들이라는 주어가 뭐 돼 있어? 생략돼 있어요. 관형절이고 주어가 생략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마지막 문제를 풀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자, 마지막 문제를 풀기가 명사절이고
풀기 뒤에 가가 붙었으니까 얘는 뭐로 사용된 녀석? 주어로 사용된 녀석. 디귿.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빵을, 자, 아버지께서 주신이야. 그럼 관형절이고, 뭐가 생략돼 있어? 아버지가 빵을 주셨다. 그러면 목적어가 생략돼 있습니다. 목생. 자, 그는 지금 사는 집에서, 그는 지금 사는 집, 사는이죠. 그럼 그가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형절이고 집에 살고 있는 거니까 뭐가 생략된 거야? 집에 부사어가 생략된 거죠. 부사 생략. 그들은 우리가 어제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했음이죠. 그 뒤에 뭐가 붙었어? 을이 붙었으니까 명사절이 목적어로 사용된 거 분석이 바로 끝났죠. 자, 그럼 기억에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있고 명사절은 없다. 오케이. 기억 1번 맞고. 니은에는 관형절이 없고 명사절만 있어요. 주어로 쓰인 명사절만 있다. 맞고. 디귿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있고 명사절은 없다. 맞고. 리을 부사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있고 부사어로 쓰인 명사절이 있다. 여러분, 내가 또 까먹었네. 집에서 계속 머무르기가 있었네. 그럼 근데 뒤에 뭐가 붙어있니? 르이 붙어있지. 그럼 부사절은 뭘로 사용된 거야? 명사절은 목적어로 사용된 거지 부사어로 사용된 게 아니네요. 요거 저도 놓치고 있었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돼야 돼? 4번이 되는 이유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여러분, 정말 실망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 이게 많았어요? 30문제 내가 원래도 맨 끝까지 내려고 했다가 니네가, 막 이래가지고, 그래, 그럼 절반만 해라. 해가지고, 문자로 해가지고 절반으로 알려준 건데, 어떻게 이거를 안 할 수 있지? 니네한테 얘기해 주자면, 여러분, 뭐 일부 학생들은 자기 잘 이거 이해 안 된다고 따로 수업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리고 내가 따로 수업을 해줄 테니까 오라 그런 학생도 있는데 오지도 않고 과제도 안 돼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시간이 남아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이제는 여러분들 내가 안 하면 니네 고등학교 가잖아? 니네가 공부 안 하면 그 어떤 선생님도 니네들 불러다가 따로 체킹 안 해. 니네가 공부 안 하면 고등학교 가서 학원 다니면 진짜 니네 전기세 내주러 다니는 거야. 근데 왜 벌써 니들 자발적으로 나한테 전기세 주려고 그래? 진짜 그러지 마. 니네도 알 거야. 내가 니네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를 몰라서 아무 말 안 하는 거 아니라고. 자, 여러분, 다음 주 과제, 2학년들은 진짜 과제가 없는데, 내가 니네 얘 절반으로 줄이면서 뒤쪽에 30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거 안 푼 친구들은 양심상 다음 주에 얘 다 풀어봅시다. 설명까지 오늘 더 들었어. 있는 거. 니네가 풀어왔고 했으면 니네가 틀린 문제를 질문 받았으면 훨씬 더 알찼겠지. 근데 지금 뭐야? 안 풀어왔는데 남의 틀린 문제 지금 해설 듣는 게 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졸잖아, 계속. 아빠네들은 다 했던데 이거 뭐지? 자, 참고로 아빠네서는 제일 많이 틀린 친구가 30문제 중에 4개입니다. 제일 적게 틀린 친구가 하나입니다. 제가 어제 반 아이들을 보고 너무 좋아했었나 봐요. 일찍. 쉬는 시간입니다.